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남수원덴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음소거 한 채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이 더웠어요. 이 폭염 속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반갑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우리 3, 4분기 교육이에요. 이렇게 정시에 시작했어요. 네. 요 음소거 한 채로 그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완전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대로 손대지 말고 그냥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또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 시작하면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찍이 프리드리 니체가 이걸 좋은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꾸 사소한 일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은 즐거워하는 만큼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야만 이 몸의 면역이 강화돼서 바이러스 침투하는 거 다 물리칠 수 있고요. 우리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미래를 얘기를 하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미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평균 100세 시대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더 밝고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안전 공부를 하고요. 고객 서비스를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인생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이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는요, 킹더랜드에 나왔던 영상을 이제 제가 편집을 해왔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감동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셨나요? 이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이렇게 이제 호텔 서비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 처음 시작 부분은요, 여기 이 사랑 씨가 이제 여기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호텔 그 헬스장에서 그 헬스 기기에 묻어있는 땀 닦아주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참이었어요. 근데 기왕에 여기 발을 들여놨으니까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이제 그 기본적인 거를 암기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하는 걸 이거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 회장 따님인 그 이제 구하란 상무를 만나가지고요. 상무님이 갑자기 딱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 그냥 막힘없이 술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밝은 표정을 딱 보니까 여기 헬스장에 있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로비로 올려라. 이 결론은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내서 중요한 일을 맡겨라. 이제 이렇게 그런 결정이 나면서 여기 이제 너무 행복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로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고객 객실 서비스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또 한 거예요. 여기에 마침 그 이제 스위트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오페라 성악가가 거기 딱 왔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불렀던 노래를 찾아가지고요. 이분의 노래를 가지고 여기 모닝콜 서비스에다가 본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라고 모닝콜에다가 그분의 노래를 넣어줬어요, 음악을.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본인의 노래가 딱 나오니까 여기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내 방을 담당한 서비스 요원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내 방에 서비스 하시는 분이 맞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느냐? 예, 음악을 사랑하는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가수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알아봐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덧붙이니까 완전 감동을 한 거죠. 그래, 이렇게 딱 포옹을 해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감동을 한 이유는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출장을 다니고 뭐 많은 여행을 하면서 그 호텔에서 이렇게 이제 잠들기 전에 모닝콜 서비스를 요청을 했는데 이 아침에 잠을 깨워주는 그 노래가 본인의 노래가 나온 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했다고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들려주니까, 이제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들려주니까 완전히 다시 프린마돈나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아주 오래된 나를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름을 확인하고요. 이 호텔 사장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다. 나 너무 감동했다. 내 방에 서비스 담당한 우리 이제 미스 사랑 씨를 이 최고의 1등 친절 사원으로 추천한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요. 이 직원이 이제 오늘부터, 이날부터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객이 감동한 서비스. 출발점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고요. 친절하게 고객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가수구나. 오페라 가수. 오페라 부르셨던 그 노래 음악을 찾아가지고요. 모닝콜 서비스를 아주 완전히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이 감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1등 친절 사원으로 꼭 뽑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켰던 거죠. 그리고 어느 건물에나 이렇게 이제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질하는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여기 클리닝업에 나오는 영상을 제가 이제 편집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고객이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감사팀장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제 좀 갑질하는 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이 손님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입니다. 이렇게 복도를 가다가 바로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구두에 들어붙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내 구두에 스카치 테이프가 붙었지 이거를 띄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을 텐데 이게 왜 구두에 들어붙었냐고 그 미화반 요원한테 이제 와서 이 스카치 테이프 구두에 붙어 있는 거 띄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착한 직원은 또 쫓아가서 구두에 들어붙어 있는 스카치 테이프 뭉치를 가서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마시던 커피를 이것도 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커피 잔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리라고 하니까 또 그거를 받으러 이제 가는데요. 아니 커피 잔을 건네주려면 완전히 딱 받은 다음에 움켜진 다음에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이걸 놔버리니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커피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거 완전히 이거 치우려면은 누가 고생해요? 결국은 이제 우리 미화반에서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커피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러 오기 전에 완전히 받기 전에 놔버린 본인의 책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미화원한테 이제 완전히 덮어 씌워가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해보라고 막 그러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막 스타킹을 사와라. 그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타킹을 사다 주려고 또 카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이제 고참 언니가 감사팀장님, 그 스타킹은 직접 사시죠.
우리가 건물 청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는 치워드리고 청소는 해드리지만 스타킹 사다 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말입니다. 이분이 아주 보통 분이 아니고 좀 영악스러운 분이에요. 아이, 방금 상황 보지 않았냐고 하면서 서로 각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한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고요. 갑질로 느꼈다면은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싹 이거 수습을 이게 이제 갑질로 확장되면 곤란하니까 수습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응? 아니, 그렇게 뭐 예의돌이 따질 거면은 마스크나 좀 벗고 얘기를 하지. 마스크도 안 벗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마스크 가지고 이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직원은요, 기침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마스크를 썼거든요. 근데 그 마스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비를 했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하여튼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우선 분명히 마무리는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그 심부름 시키는 것까지 이제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서 차단한 거는 정말 잘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고객 서비스에 대한 뭐 만족도 같은 걸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이렇게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이분이 불편한 마음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른 말을 정확하게 할 때 하더라도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했었으면은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이제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현장에서 이제 안전사고 일어나는 거 유형별로 사례를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KDFS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는 세 가지 분야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경비 분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화 분야가 있고, 세 번째는 시설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별로 대표적으로 안전사고 일어나는 유형별 사례를 좀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겠나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같이 동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별로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보고요. 이거 예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비 분야에서는 이 어두운 공간에 이렇게 순찰할 때 문제가 생겼죠. 손전등을 필히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오늘 요 사고 난 그 이 자리에는요 보니까 여기 마침 들어가니까 캄캄한 공간에 전등 불을 켜니까 천장에 불이 안 들어와요. 거기다가 마침 들고 온 손전등도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켜져요. 그러면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조명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늘 다니던 데라고 컴컴한 데를 더듬더듬 그냥 들어가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 짐이 막 넘어지면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일단 조명을 확보를 해야 이동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안정적인 높이로다가 이렇게 적재를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보관물은. 그리고요. 늘 순찰하는 통로가 우리는 늘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 구간에 늘 살펴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서 그런 게 있으면 안전하게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안전한 통로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순찰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또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다른 고객이나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통로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는 언제나 살펴서 안전한 조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엔 미화 분야예요. 미화 분야에서는요, 이 계단에서 이제 주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계단 청소할 때는요, 올라가면서 상향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좀 안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개 상향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안 하시고 내려가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내려가면서 작업을 한다면은 하여튼 작업 구간에 미리 한번 쭉 살펴가지고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거를 좀 전부 치우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바쁜데 언제 두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바빠도 안전이 더 소중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고 장애물은 미리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좀 치우고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이거를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특히 이제 그 미화 분야의 작업을 하실 때에는 늘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뭐 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편한 채로 이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뭐 허리가 아프게 된다든지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칭을 미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이거를 한 다음에 또 작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도 또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몸을 유연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설관리 분야가 안전사고가 또 이제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대개 이제 높은 데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높은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이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작업할 때는 필히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공간이 좁을 때 부득이 이제 사다리를 사용할 때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사다리에는 이 아웃트리거를 설치해 가지고요, 넘어진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안전대를 착용을 하시고요, 이 안전대는 또 안전대 이 고리를 체결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만 만약의 경우에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지 혼자서 하다가는 이런 사고 나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한 분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은 요 한 분이 밑에서 이제 사다리를 탄탄하게 잡아주고요. 위에 필요한 거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주고 그러고 이제 사다리를 탄탄히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늘 이렇게 살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요. 아래에서 작업하시는 분도 작업 보조하시는 분도 필히 안전모를 써야만 이 다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히 2인 1조로 하시되 아래에서 작업을 잡아주시는 분도 이렇게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오늘 세 가지 분야의 분야별로 대표적인 그런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봤어요.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바쁘게 서두르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더뎌도 안전을 확보하고 일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피고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안전수칙을 지켜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좀 여유롭게 타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문이 열리기도 전에 막 밀고 들어가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완전히 열린 다음에 탑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이렇게 출입문에 기대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 출입문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입문은 절대 기대면 안 되고요. 이 크게 움직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요, 엘리베이터 탑승 정원,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절대 탑승 금지예요. 그리고요, 정전이나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이렇게 밖에서 확인을 먼저 하고 이런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지진이 났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요, 엘리베이터 사용은 안 됩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우리가 먼저 준수해가지고요,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안전불감증.
미리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요. 대형 사고 현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나무 가지 자르는 현장에서요,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아슬아슬한 상태로 매달려서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이 끝부분이 먼저 떨어지고 이 굵은 부분이 떨어지면서 사람을 치고 나가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안전 작업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한 안전 위치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 가지 자르는 것도 아랫부분을 먼저 3분의 1 정도 잘라주고 위에를 잘라야 이게 제대로 이제 딱 잘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안전모드 안 쓰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안 한 채로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사람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 죽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요것도요. 이 충분히 안전조치를 못했어요. 이 큰 나무, 이 무거운 나무가 곱게 옆으로 그냥 가만히 들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넘어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안전모도 안 썼고요. 여기 이걸 이제 그대로 자르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이 굵은 나무가의 바탕을 이 안전대를 여기를 먼저 이제 이렇게 받침대를 내려치면서 사람이 붕 떴다가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채로 떨어졌는데 이 받침대가 그대로 덮쳐가지고요. 사람이 꺾여가지고 그냥 납작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가 대형으로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 불감증, 이거 넘어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불감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를, 대형 참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을 이렇게 우리가 퇴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그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서 조금 비 오면서 조금 누그러졌지만 지난주까지 어마어마한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특보 내리고 폭염주의보 경보 내렸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폭염특보 내리고 많이 덥다. 그러면은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원한 물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오히려 갈증을 더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류는 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현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운 날 그냥 땀 흘리면서 탁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 이런 날 그냥 그 맥주 시원하게 해놓은 거 그냥 이거 마시면 끝내주겠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요, 이게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주는 것 같지만 이게 몸에 섭취가 돼서 그 작용을 해가지고 온몸에 열이 일어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찜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류는 피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부득이 외부 업무 수행할 때에는 시원한 복장에다가 햇빛 가림막을, 햇빛 차단을 분명하게 잘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한낮에 더운 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기증이 온다든지 메스꺼움 증상이 있다든지 또 두통이나 근육경련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요. 얼른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몸을 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식혀주고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심각한 문제다. 이때는 빨리 119의 도움을 받아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더운 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은요, 평소에 하던 얘기도 괜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요. 괜히 이렇게 이제 감정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런 언사로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해야 돼요. 불쾌지수 올라가는 걸 감안해서 미리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세계적인 위인을 한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한 분은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양복쟁이 대통령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렵게 된 거는 3살 때 아버지가 남을 돕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환경이 어려워져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글씨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14살에 양복점의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이제 구두수선공의 딸, 아주 가난한 집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결혼을 한 배우자가 글씨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8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인으로부터 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이걸 했는데 이분이 이제 꾸준히 공부에 맛을 들이고 보니까 정말 열심히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테니시주에서 민선 주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성실성과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알아본 링컨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삼아가지고요, 부통령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았어요.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고서 임기를 마치고 참 다음번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이 존슨 대통령은요, 노예 해방 문제를 잘 해결을 해가지고 이 노예 해방 문제는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인기가 없는 그런 이제 정책이었고요.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이 미국 본토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영토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이제 지구 비절만이 져가지고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 알래스카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그걸 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했어요. 알래스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뚝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러시아한테 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야당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죠. 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이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이걸 사냐. 그래가지고 저 뭐 학교도 못 다니고 한 게 뭐 하는 짓이 저렇다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돼 있는데요.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 이런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거기에 매장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가 되는데 막강한 자원이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다. 이거를 뒤늦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정말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아주 순수한 노력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고요,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위대한 위인으로 그렇게 이제 칭송을 받게 됐던 거죠.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 난관, 이거를 잘 극복을 하셔가지고요, 그 극복한 성취한 보람을 더 많이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스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행복을 위해서는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칭찬 10계명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그냥 내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당신이 그 했던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늦게 칭찬하는 거 효과가 없어요. 즉시 칭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한 점을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잘한 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일찍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친구하고 이웃집에 사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 어머니하고도 친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초등학생 어렸을 때는 뭐 철부지들이니까 장난치고 까불고 말썽도 부리고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어울려서 늘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우리 아들 덕신이가 정말 착해. 그리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숙제도 스스로 알아서 해서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 이러면서 은근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칭찬을 들었으니 그 칭찬 들은 거를 내가 실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그 철부지가 이제 서서히 사람이 돼 갔어요. 근데 저희 친구 어머니는요, 그 애를 막 강하게 키우려고 애를 그냥 어떻게 했냐 때려잡아서 그냥 그 세게 몰아붙이려고 그냥 매일 아우 저, 저놈은 아주 그냥 말을 안 듣는다고 미워 죽겠다고 그냥 공부도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꼭 간섭해야 되고 숙제도 징그럽게 안 해가지고 그냥 아우 저 왼수 덩어리라고 막 그냥 강하게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요. 그 친구는 그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서서히. 저하고 똑같은 행동하면서 어렸을 때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엄마가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하고 칭찬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지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거 필요하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칭찬을 이렇게 소곤소곤 해가지고 칭찬해서 효과가 없고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요. 그 긍정적인 좋은 점을 봤으면 그때 구체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저 안전 TV, 안전교육 이게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국에 그 130여 개 빌딩을 이제 이렇게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육하고 또 교육 영상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사후에 활용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영상 편집하고 이런 과정이 일이 참 많거든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주말이면은 그 집안에 이제 청소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도와주고요. 특히 이제 이 빨래를 자 이렇게 이제 세탁기 이렇게 돌아가면은 딱 이제 꺼내서 탈탈 털어 놀고 이게 건조가 되면 딱 개가지고 딱 벽돌처럼 각지게 이렇게 착착 개가지고 말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빨래를 막 건조된 빨래를 이렇게 개 놓으면은 완전히 예술 작품이 되는데요. 어쩌다 한번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저희 집 짝꿍이 이제 이 이웃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정말 잘해준다고. 빨래를 개놓으면 완전히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어쩌다 한번 한 걸 가지고 막 칭찬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가 기왕에 칭찬을 들었으니 칭찬 값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빨래 개는 거를 그냥 지금은 거의 90% 이상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라는 거를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칭찬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나 하면은요, 칭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남수원 빌딩의 김복중 씨 정말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세요. 그리고 우리 저 남수원 이정수 씨 공부 열심히 이렇게 저를 향해서 표정을 다 보여주시고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계세요. 우리 평택의 이상철 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아주 집중해서 공부 이렇게 자세 흐트러지지 않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칭찬하려고 칭찬거리를 찾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칭찬거리가 많습니다. 다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앞열에 계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욱 적극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해 주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그리고요, 사람이 100% 긍정일 수도 없고요. 100% 부정일 수도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는요, 부정적인 건 좀 접어놓고 긍정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철부지들이 뭘 알겠어요? 장난하고 뛰놀고 말썽 부리고 할 때 다 있지만, 에이, 그렇게 이제 철없는 짓 할 때는 아이 뭐 어린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요. 어쩌다가 책상 앞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적극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적극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우리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 느낌이 오면은 그거를 더 많이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는 집중, 이렇게 긍정에 집중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데요.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나 자신을 칭찬을 해야 나 자신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을 해가지고요. 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시잖아요. 이 화장하시면서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아주 이쁜 얼굴 아니야? 그리고 누가 나를 이거 60대로 보겠어? 나 40대로 볼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본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불어 넣어주시면 건강에도 좋고요. 자긍심을 심어서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요, 골고루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꼭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게 아주 건강에 중요한 건데요. 아주 몸에 해로운 담배는 끊어버리고요. 술은 좀 줄여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담배는 좀 꼭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 했나 하면은요.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건물에서 한 70m 떨어진 위치에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고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안에서 절대로 담배 못 피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 추위에, 강추위에 제가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딱 가보면은 그 쓰레기 버리는데 옆에 그 흡연 장소가 있는데 이 양반들 그 영하 20도에 거기 나와서 담배를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달달 떨어가면서까지 피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지방질 섭취는 줄이고요,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좀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 예방 수치 잘 지켜봅시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행복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감사와 행복은 완전히 연관도가 높고요. 정비례합니다.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작은 기쁨, 크게 기뻐하고요.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마음의 건강도 유지하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식단을 늘 생각을 해주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와 관심사가 또 행복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바빠서 못했던 그 관심사, 그런 취미를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좋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본다든지 좋은 음악을 들어본다든지 어떤 요리를 한 가지 배워서 새롭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취미 생활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늘 이렇게 자신감을 충족을 해가지고 자신감이 넘쳐야 이렇게 이제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 소중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소통에 힘쓰고요.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서로 아픈 마음에 공감하고 힘든 거에 공감하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진정한 소통이 돼야만 이렇게 좋은 관계를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요.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들을 잘 조성을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목표 설정과 성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를 좀 더 부담스러운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를 도달하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세월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그런 성취감과 보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게 중요해요. 지난 2, 4분기 교육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4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막연히 공부하겠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개씩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목표로 꾸준히 공부를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40년 동안 40개의 공인 자격을 취득을 했더니 목표를 세운 거를 그대로 쭉 달성을 했더니 삶에 대한 보람과 성취가 굉장히 크고요. 그 40개의 자격증이 나를 보여주고 내 실력을 보여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히 성취해 나가는 그 보람을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요.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일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생을 숙제하듯이 하지 않고요. 축제를 즐기듯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폭폭 찌니까, 아유, 아침부터 푹푹 찌는, 오늘도 땀깨나 흘리겠네. 그냥 뭐, 또 어떻게 해서 출근했으니 죽으나 사나 일해야지.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축제하듯이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걸 외치고 시작을 하셔야만 이렇게 축제를 즐기듯이 해야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고요. 또 하나, 우리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되면요. 동료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직장이 천국이 돼요. 근데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 미워하고 그냥 아유, 내 저런 인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미워 죽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일터가 지옥이 돼버립니다. 잘 생각하고요. 우리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료를 사랑하고요. 정말 저 옆에 우리 함께 일하는 저 동료 참 멋진 친구.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실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 우리 소장님, 우리 센터장님, 또 우리 중부 본부장님 정말 긍정 에너지가 많이 넘치시는 멋진 분, 좋은 분, 긍정 에너지가 많으신 분, 참 잘 만나서 반갑다고 이렇게 늘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좋아하면은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은요, 가족의 식구들을 많이 사랑하면은 가족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은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려면은요, 아이고, 근데 저 왼수 덩어리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그냥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동료를 사랑하고요.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면은 늘 천국에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 모두, 특히 우리 중부본부, 우리 여기 남손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부본부 이렇게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중부본부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부본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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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고하겠습니다. 정말 중부본부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우리 중부본부 김혁식 본부장님 또 이렇게 남수원센터 김은탁 센터장님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중부본부 친정처럼 제가 이제 참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제가 우리 중부본부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중부본부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바쁘신 말씀해 가운데도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부 본부장님께서 전 직원들 함께 모이신 시간이 귀하신 시간에 당부 말씀, 마무리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배운 게 뭐냐면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해라고. 우리 이제 이덕신 교수님이 우리 KDFS 직원 2,000명을 이렇게 1년에 4번 교육시키는 거 외에 자살 예방 전문 상담가라서 300명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속상한 사람 있고 또 우리 속상하면은 교수님한테 하소연해 주면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뭐 말 그대로 대한민국 명강사세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캐치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또 어떤, 이렇게 특강을 받으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가면은, 우리 이덕신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것만큼 진짜 심정에 와닿게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거 늘 무료로 받는데, 진짜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듯이 이런 교육을 정말로 소중함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월급값의 절반은 어떠한 직종이든 절반은 고객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참아주는 값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딱 이렇게 미아 여사님 하는 거는 딴에는 잘한 거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잘한 게 아니죠. 그죠? 늘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잘 모시고요. 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안전을 추구하면서 옛날에는 그저 하는 김에 안전 조심해가 아니라 이제는 늘 안전이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잘 해주신 대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정말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안 나는 그런 우리 중부본부가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서로 행복하게 서로 위해주는 그런 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야 소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이덕신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훌륭한 강의 내용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오늘 참석지 못한 직원들 혹시나 소장님들께서 각 전달하셔서 고객 감동 서비스부터 엘리베이터 사고, 청소 각 분야별 경비 미화 시설 사고 사례 등 여러 가지 난관 극복, 칭찬 극개문 금방 저희들이 한 번만 듣고 상당히 넘기기 어려운 이런 좋은 강의 내용을 다른 참석지 못한 분들도 꼭 같이 좀 경청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3, 4분기 산업안전교육 남수원센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수원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쁘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